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복 타러 간 총각을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복 타러 간 총각.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정말 복이 없는 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결혼을 아직 안 한 남자를 가리키는 우리말이란다. 그 총각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했어. 세상에 자기처럼 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이야. 자기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외톨이에 돈 한 푼 없이 가난하다며 한숨을 쉬었지. 게다가 뭐 하나 잘 되는 일도 없다고 했어. 농사는 매번 망치기 일쑤고 키우는 소나 돼지마저 금방 다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자기는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거라고 힘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지. 그러던 어느 날 매일 한숨만 푹푹 내쉬는 총각을 보고 동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자네가 타고난 복이 그뿐인 걸 어쩌겠냐고 말이야. 서역에 가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셨지. 서역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말해. 서역에서 불교가 건너왔다고 해서 예로부터 서역을 굉장히 신비롭고 귀한 곳으로 여겼지. 그 말에 총각은 귀가 번쩍 뜨였어. 총각은 직접 서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신성한 분, 신선을 만나 복을 타와야겠다고 결심한 거야. 총각은 당장 보찜을 둘러매고 길을 떠났어. 하지만 말로만 듣던 서역이 어디에 있는 건지 총각은 알 수가 없었어. 서쪽에 있는 곳이라 막연히 생각을 했지만 어디로 얼마나 가야 할지 전혀 몰랐거든. 총각은 뭐 서쪽으로 걷다 보면 언젠가는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어.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덧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지. 마침 외딴 주막이 있어 하룻밤 묵어가려고 들어갔어. 주막의 주인인 젊은 여자가 따끈한 국밥을 차려주며 어딜 가느냐고 물었어. 총각이 후루룩 국밥을 크게 떠먹으며 말했어. 저 멀리 서역을 간다고 했지. 그러자 젊은 여자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 어머나, 그럼 제 부탁도 꼭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만 하면 얼마 되지 않아 신랑이 죽거든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는지 서역에서 신선을 만나면 꼭 여쭤봐 주세요. 총각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끄덕했지. 다음날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 한참을 가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무 밑에 슬피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총각이 다가가니 할아버지가 울음을 그치며 총각은 어딜 가느냐고 물었어. 총각은 서역으로 복을 타러 간다고 대답했지. 할아버지는 잘 됐다며 자기 부탁도 좀 들어달라고 했어. 몇 년째 나무를 정성껏 길렀는데 꽃 피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지. 어떻게 해야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서역의 신선께 꼭 물어봐 달라고 했어.
총각은 이번에도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지. 총각은 다시 먼 길을 떠났단다. 몇 날 며칠을 지치지도 않고 계속 걸었어. 그런데 이번엔 큰 문제가 생겼지. 생전 처음 보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강이 나타난 거야. 사실 그건 큰 바다였지만 총각은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거든. 총각은 이렇게 큰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어디 다리나 배 같은 건 없나? 하면서 여기저기 살피며 걸었어. 그때 바다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고개를 쑥 내밀며 총각 앞에 나타났지. 이무기는 우리나라 전설 속에 나오는데 용이 되지 못한 커다란 뱀처럼 생긴 생물을 말한단다. 이무기가 총각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총각은 서역으로 복타러 가는 중이라고 했어. 그러자 이무기가 반가운 얼굴로 말했지. 그럼 내 부탁도 좀 들어다오. 내 아들 손자까지 모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는데 나만 아직 용이 되질 못했다. 어떻게 해야 용이 될 수 있는지 서역의 신선께 꼭 물어다오. 내 말을 들어준다면 내가 이 바다를 건너게 해주겠다. 총각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무기는 총각이 올라탈 수 있게 머리를 가까이 대면서 말했어. 이 바다만 건너면 서역이라고 했지. 총각이 올라타자 이무기는 단숨에 강을 건넜어. 순식간에 서역에 도착한 거야. 서역에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어. 처음 보는 나무와 꽃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알록달록 아름다운 깃털을 뽐내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지. 총각은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구경하기 바빴어. 그때 어디선가 크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지. 인간이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는 물음이었어. 총각은 재빨리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 거기엔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신비한 빛을 뽐내며 솜털 같은 구름 위에 서 계셨지. 그래, 그분이 서역의 신선이셨던 거야. 총각은 얼른 허리를 숙이고 신선을 만나 복을 좀 타려고 왔다고 했어. 그리고 몇 가지 여쭤볼 것도 있다고 했지. 신비로운 분은 껄껄 웃으며 물어보라고 했어. 총각은 서역에 오는 길에 받은 질문들을 신선께 말했어. 그러자 신비로운 분이 하나씩 대답했단다. 강에 사는 이무기가 용으로 변하지 못한 이유는 여의주를 2개나 물고 있기 때문이라 했어. 하나를 버리면 용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슬피 울던 할아버지의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에 있는 금덩이 때문이라 했어. 나무 밑 금덩이를 파내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했지. 외딴 주막의 주인은 얼굴 뒤에서 영롱한 빛이 나는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지. 신선의 말씀을 잘 기억해둔 총각은 자신에게 복을 좀 달라고 했어. 자기는 너무 복이 없다고 한탄을 했지. 신선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어.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복이 있는데 여기 서역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복을 가진 게 아니라고 하셨지. 이렇게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고 했어. 왜였을까? 신선의 말을 듣자 총각의 눈에선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어. 총각은 신비한 분께 큰 절을 하고 뒤돌아 서역을 나왔단다. 총각이 바다에 다다르자 이무기가 고개를 쑥 내밀며 말했어. 그래, 신선께 이유를 알아냈는가? 내가 왜 용이 될 수 없는지 말이야. 총각은 2개의 여의주 중 하나를 버려야 용이 될 수 있다는 신선의 말씀을 전했어. 그 말에 이무기는 헉 소리를 내며 여의주 하나를 뱉어냈지. 그러자 번개가 번쩍번쩍 치더니 이무기가 용으로 변했어. 용이 된 이무기는 총각을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 그리고는 총각을 처음 만난 곳으로 순식간에 데려다 주었어. 고맙다. 드디어 내가 용이 되어 가족들 곁에 갈 수 있게 되었어. 남은 여의주는 자네가 갖고 가게. 내 선물일세. 말을 마친 용은 번쩍하고 하늘로 날아올라갔어. 총각은 선물로 받은 여의주를 어깨에 매는 짐가방인 보찜에 깊숙이 넣고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지. 나무에 물을 주던 할아버지는 총각을 보고 무척 반가워했어. 총각은 나무 밑에 금덩이가 묻혀 있다고 금덩이를 캐내면 꽃이 필 거라는 신선의 말을 전했지. 총각은 할아버지를 도와 부지런히 나무 밑을 팠어. 신선의 말대로 정말 커다란 금덩이가 묻혀 있었지. 끙끙 힘을 주어 금덩이를 캐내자 신비한 일이 벌어졌단다. 환한 빛과 함께 순식간에 나뭇가지마다 꽃이 활짝 피어나는 거였어. 할아버지는 평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눈물을 흘렸지. 할아버지는 금덩이는 전혀 필요 없다며 총각에게 커다란 금덩이를 주었어. 총각은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외딴 주막집을 찾아갔지. 주막집 주인이 총각을 보자 반가워하며 이유를 알아냈는지 물었어. 총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신선의 말을 전했어. 얼굴 뒤에서 영롱한 빛이 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했지. 얼굴 뒤에서 빛이 나는 남자라고요? 어머,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잖아요. 그래, 주막 주인의 말대로 총각의 얼굴 뒤에선 신비하고 영롱한 빛이 났지. 총각 어깨에 맨 보찜 안에서 빛이 흘러나왔거든. 그래, 용이 선물한 여의주와 할아버지가 준 커다란 금덩이가 내는 빛이었어. 그제야 깨달은 총각은 주막 주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 혼인을 마친 2사람은 정성껏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 아들과 딸도 낳고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지. 그래, 총각의 복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찾아온 거야. 신선의 말씀대로 복이 오는 시기가 다를 뿐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복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